문제 29번째입니다. 침 시술 시 환자를 대하는 태도이다. 잘못된 것은 편안한 마음으로 정신통일을 한다. 측은지심을 가지고 환자의 고통을 구제하는 데 전념을 한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심으로 치료에 임한다. 살아있는 생명도 약으로 사용함을 주저하지 않는다. 환자를 대하는 침 시술자의 자세에서 보면 편안한 마음으로 정신통일을 한다. 저 같은 경우는 침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합니다. 자신의 신명을 아끼지 않는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치료에 임한다. 환자의 차별은 절대 금한다. 악취가 나거나 중병이거나 전염병이 있는 환자를 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약으로 쓰지는 않는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30번째 문제입니다. 환자를 대할 때 금기사항. 틀린 것은 가능한 한 말을 많이 해서 환자를 위로하고 편안하게 한다. 인물, 외모를 비방하지 않는다. 비웃거나 시비를 일으킬 말을 하지 않는다. 환자의 병에 대하여 절대 비밀을 지킨다. 1번에 가면은 가능한 한 말을 많이 해야 환자를 위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말없이 함께 눈물을 흘리거나 때로는 말없이 함께 웃음으로써 환자를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31번째 문제입니다. 진단 시 고려사항이다. 잘못된 것은 발병 이전의 상황을 자세히 살핀다. 환자의 성격이나 체질, 행동을 살펴서 그 성격이나 체질을 고려해서 진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화, 수면 상태, 대변 이상 유무, 땀이 많은지 적은지, 입맛은 좋은지, 정력은 괜찮은지 전부 물어서 살피란 얘기입니다. 환자의 모든 질환을 다 찾아서 완전하게 치료한다. 자만하지 말라고 그랬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진단시 고려사항에 보면 환자의 체력을 살펴서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시술한다. 예를 들자면은 나이가 연로해서 기운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병을 고쳐준다고 침을 많이 놔버리면은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막 무섭다고 울어대는데 병 고치겠다고 꼭 붙들고 침을 하는 것도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침을 금해야 할 사람이 아닌 것, 심히 쇠약한 사람이나 심히 피곤한 자나 노약자, 몹시 화가 난 사람, 또 잠을 못 잔 사람, 또 크게 놀란 사람은 우선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술을 한다. 심히 목마른 사람, 갈증을 느끼는 사람, 또는 몹시 허기진 사람, 자침을 금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술 취한 사람, 심하게 화난 사람, 크게 놀란 사람, 몹시 피곤한 사람, 심히 목이 마른 사람, 심히 쇠약한 사람이나 노약자 또는 부정맥자, 잠을 못 잔 자, 고혈압자, 당뇨 환자 등 자침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몹시 허기진 사람이나 식사 직후는 피한다. 침을 할 때는 식후 30분 이상 지난 다음에 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침을 하는 사람도 식사를 하고 바로 침하는 것은 좋지를 않습니다. 한 30분 이상 쉬다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크게 놀란 사람은 우선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술을 한다. 그럴듯하죠? 33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침은 운침이라고도 말을 하죠. 침은과 그 처치 요령인데
틀린 것이 있다. 치문이란 일시적인 뇌빈혈 상태이므로 편안하게 눕혀놓고 잘 지켜보고 안정시킨다. 십이정혈이나 이첨, 인중, 백회, 용천, 족삼리 등 기사회생혈을 사용한다. 수소음 심경에 소부혈을 자침하거나 사혈을 하거나 마사지를 해준다. 미지근한 설탕물이나 청심환 같은 안정제를 먹인다. 1번 보면은 치문이란 일시적인 뇌빈혈 상태이므로 편안하게 눕게 하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잘 지켜보고 안정시킨다. 안정시킨다는 말도 맞는데요. 잘 지켜보고만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고 신속하게 이러한 처치를 해야 됩니다. 치문 처치 요령 중에 끝으로 처치를 한 후에는 편안히 누워서 최소한 10분 이상 쉬게 하고, 또 집에 가서도 심한 운동이나 일은 못하도록 알려주면 됩니다. 답안지 카드도 있으니까요. 잊어버릴만 할 때쯤 되면은 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하다 보면은 확연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끝으로 수우미양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는 통신표에 수우미양가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물론 수가 제일 잘한 것이고 우는 다음이고 이런 식으로 순서는 돼 있었지만은 그 기본 뜻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선인들의 인성 평가 기준은 수는 빼어날 수자를 썼습니다. 빼어난다, 잘한다. 그 다음에 우는 넉넉할 우자입니다. 넉넉하다, 충분하다. 그 다음에 미는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답다, 좋다. 그 다음에 양은 어질 양자입니다. 양호하다, 착하다. 가는 옳을 가자입니다. 옳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수를 매겼을 뿐이지 수부터 가까지는 다 좋다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아주 좋은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품성이라든가 덕성이라든가 가치관 등을 평가하는데 우리의 선인들은 인성을 평가할 때 이렇게 슬기와 재치를 가지고 모두 다 좋은 것으로 평가를 했는데, 인간의 품성이라든가 덕성이라든가 가치관을 평가함에 있어서 등급과 서열로 변질시켜서 오늘날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은 작년 8월부터 시작한 유튜브 영상 강의 전체를 총복습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도움과 유익이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